두 번째 이야기는 수소차입니다.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소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정부의 수소차 확대 계획 소식, 또 거기에 기대를 걸어봐야 좀 좋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희망이 있고 해서 좀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저는 이 지금 수소차의 현상이요. 작년에 경협주와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경협주의 정말 뜨거운 바람. 그렇죠. 정부의 발표 막 이러면서. 근데 수소차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비슷하게, 그래서 유사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사실은.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. 자, 수소차. 정말 이게 올해를 끌고 갈 새로운 테마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. 명성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? 올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수년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죠. 우리가 이제 수소차, 전기차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두 개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데, 이 전기차나 수소차, 특히 수소차 부분의 모습은 이제 현대가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최근에 투자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, 그래서 수소차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전기차, 수소차는 지구촌의 환경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,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이미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, 미국,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차는 대세이죠. 근데 수소차의 보급 대수가 지금 어떻습니까? 아주 일천합니다, 지금. 그래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 간담회 뭐 이런 걸 하면서 전기차를 2022년까지 뭐 44만 대, 수소차를 뭐 6만 대 이상 이렇게 하고 또 수소 버스를 갖다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, 그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전개할 것입니다.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오르면 반드시 조정을 받아요. 네.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. 광주에 계신 분은 무등산, 그리고 대구에 계신 분은 대구의 큰 소리 팔공산. 팔봉산. 팔공산인가요? 봉산인가요? 봉산이라고 그러면 혼납니다. 공산이죠. 공산. 네, 알겠습니다. 부산에 계신 분들은 또 무슨 산이 있나요? 금정산. 그래요. 이런 거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죠. 죄송합니다. 서울엔 무슨 산인가요, 도대체? 서울은 북한산이죠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좀 우리 시장에서 좀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, 대전에 있는 분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받았어요. 대전에 무슨 산이 있죠? 산악인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저도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, 대전에는 이제 계룡산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 계룡산에 많이 계시니까 대전 분들은 또 혜택을 받은 겁니다. 아무튼 힘들지만 농담 한마디 말씀드렸고요.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무튼 앞으로 장세 전반은 친환경 관련 이런 부분들에 강조를 해야 되고요. 산 얘기를 한 거는 이거예요. 각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산을 암만 내가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산을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드물겠죠. 있어도. 있기는 있지만 그건 좀 약간 무식한 겁니다. 그러니까 많이 이게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중간중간 쉬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, 수소차, 전기차가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고 수소차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많이 떴는데 더 올라갑니다. 더 올라가는데 단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고, 수소차, 전기차, 특히 수소차 산업은 세계 시장의 수소차가 몇 가지 안 돼요.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현대차의 뭐죠? 수소차? 넥소가 대표적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현대차 이 넥소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차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데 중간중간 완급 조절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계속 수년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요. 결론은 수소차 긴 안목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이시고, 경협주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경협주 못지않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요. 그런 분위기로 이끌 확률이 있다. 좋습니다. 우리 김동엽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지금 뭐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긴 안목으로 저희가 수소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앞으로 이 새로운 테마주로 수소차, 전기차 포함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.
일단 제가 기대를 하거나 예상을 하는 경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남북경협 테마주들이 지난해 보여줬던 그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한 8년 전쯤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보여줬던 네네. 그런 경로를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2010년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지구인들은 몰랐거든요. 근데 나오자마자 생소했었는데 어느덧 쓰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99.9%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혜택을 누리듯이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는 것들의 보급이 당장 내일부터 뭐 우리 눈에 많이 아른거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템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방금 그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주도 테마의 몇 가지 조건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. 글로벌 리딩 회사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선도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거대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될 거라는 기대값이 좀 충분해야 되고요. 혁신적인 아이템이라는 그 느낌이 들어야 되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붙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한 네 가지 조건이 지금 수소차 테마라든가 뭐 범전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자동차 테마에 어울리느냐? 어울려요. 딱 맞습니다. 맞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죠. 혁신적인 모멘텀이죠. 또 관련해서 뭐 거대 시장이 예측이 되는 상황. 지금 뭐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완전 레볼루션 아닙니까? 내연기관차에서 모터 자동차 쪽으로 가는 그런 혁신적인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한 시장이 열려질 거라는 거 자명합니다. 다만 지금 현재 뭐 슈팅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. 시청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알맹이는 없고 보잘것 없는데 재미는 있어서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 유사한 경로라서 사실 큰 가치는 없습니다. 지금 현재는. 근데 가치는 몇 년 뒤에 형성이 될 텐데 우리나라 뭐 모든 모멘텀들이 그렇습니다만 가치 형성 전에 일단 주가가 먼저 형성되는 이런 경로를 다들 제대로 따르고 있다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명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조금 더 좀 시장에 압박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 테마라는 의심은 안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분께 공동 질문 요거를 한번 드려볼게요. 그럼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수소차,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 또는 관련주들 같이 묶어서 좀 이 수소차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 볼 만하면 좋겠다. 그러면서 대응 전략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말씀해 주시죠. 네. 일단은 뭐 현대차를 빌미로 해서 전개된 것이니까 현대차에서 이제 부품의 대장인 이제 모비스 또는 한온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. 중소형주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나 이제 기업 내용이나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사실 기업 내용이나 실적이 부진한다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최근에 핫하게 올라갔던 이제 풍국 주정이라든지 그 뒤에 후속으로 들어가는 GMB 코리아 이런 주식들. 이 GMB 코리아는 이제 현대 수소차에 전동식 워터펌프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그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즉 그 말은 이제 정책에 순응하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책에 순응한다라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친환경 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뭐 민간인에게 일반인에게 친환경 차를 강제로 사게 하면 안 되잖아요. 이건 공산주의가.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들, 네. 공공기관들의 공적인 차량들은 친환경 차로 명령을 내릴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0년까지 거의 공공기관 공동 이런 차량에는 친환경 차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정책에 맞물리고 또 정부 보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. 그래서 크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현대차의 이제 모비스라든지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보는 측면이 좋겠고 개별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종목인데 그 중에 이제 GMB 코리아 이 정도로 이제 간략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우리 김동엽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네, 지금 뭐 많은 종목들 지금 먼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제가 작년도 남북경협주라든가 이런 거 움직일 때도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 상상 이상으로 기간적으로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
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하다 보면 금방 지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. 이번 수소차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재무제표상으로 의미 있는 실적이 잡히는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견디시고자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기본 체력이 있는 회사, 기본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수소차라고 하는 테마까지 붙어서 알파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뭐 같은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 중에 미코라는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이게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난 그 3분기 실적이 이미 전년도 실적을 훨씬 뛰어넘은 그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. 3분기까지만 순이익이 한 240억 정도 나온 회사인데요. 해당 지금 시가총액이 한 1,400억 정도 그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고 관련해서 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세계 최초로 좀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지금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그런 첫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뭐 수소차 관련주로 뭐 아낌없이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